옹벽의 안정조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합을 계산을 했다. 자, 보세요. 방금 전에 랭킹과 쿨롱 토합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토합을 삼각 토합이든 소성 이론이든 이걸 배웠잖아요. 왜 배웠습니까? 네, 답에 쓰려고. 언제? 안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는 봅시다. 시공의 순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시공의 순서. 우선 여기 다 발주기관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게 뭐합니까? 기획. 계획이라고 하죠, 계획. 계획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주하잖아요, 발주. 설계하고 설계된 내용을 발주할 겁니다. 발주. 그 다음에 시공.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공용하죠. 공용하면서 뭐합니까? 유지관리하죠. 우리는 이거를 기, 설, 발, 시, 유의 순서대로 흘러가는 걸 모두가 다 알아요. 답안에도 이런 간단한 것들을 쓰는 거예요. 매번. 아무것도 아닌 걸. 기술사의 답안은 아무것도 아닌 걸 매번 쓰는 겁니다. 그걸 얼마만큼 쓰는지가 사람에 따라 다른 것 뿐이에요. 쉽고 빠른 거를 많이 쓰는 사람이 빨리 합격해요. 아무것도 아닌 걸. C와 파이가 뭔지 다 아는데 점착력, 내부 마찰각 이걸 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시공 단계 이전에 뭐가 있나요? 설계가 있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뭡니까? 토합이론은 설계 단계예요. 설계 단계. 설계가 끝나고 나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답안을 쓸 때 설계가 들어가면 좋은 답안이 돼요. 왜냐? 아까 표, 그래프, 그리드, 공식 맨 끝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공식이요. 배점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먼저 하고 시공식 위상을 써주면 답안의 가점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공식을 항상 말씀드릴 거고요. 그건 설계 단계니까. 그래서 그 설계 단계의 이해도 필요합니다. 왜 설계가 잘못되면 시공도 잘못될 게 분명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발주해놓은 설계사 갖고 온 내역서를 봤는데 구조검토서를 봤는데 NG가 있어. 설계 잘했네. 통과. NG든 말든 상관없어. 니들이 책임져 하면서 갑니까? NG라는 걸 보자마자 뭐 미친 거 아니야? 달려. 다시 해봐. 또 NG야. 야, 기술사 섭외. 기술사한테 도장 받아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랭킹 토합과 쿨롱 토합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건 OK인지 NG인 건지. 어떤 게? 따라하세요. 전활지원. 다시 크게. 전활지원. 좋아요. 이게 뭐냐? 모든 마기 구조물의 안전 검토 방법이에요. KDS 설계 규정에 보시면 전활지원 4개는 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를 검토할 때 전활지 원호활동 파괴까지 다 있는 건지 검토를 하십시오. 실전지식입니다. 전도, 활동, 지지력, 원호활동. 이거는 마기 구조물의 공통 아이템이에요. 공통 아이템. 검토의 공통 아이템. 전도는 뭡니까? 전도. 옹벽이 봐보세요. 이게 옹벽이야. 아까 전에 그렸던 그 중력식 옹벽과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전도예요. 넘어가는 거. 전도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왜 넘어집니까? 접판이 짧으니까 넘어진 거예요. 안 그러면 부러지겠지. 근데 넘어가잖아요 지금. 전도는 접판이 짧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접판을 길게 하면 넘어갈 일이 없어요. 보통 설계상 들어가는 이 접판의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높이가 만약에 1m라고 하잖아요. 접판의 크기는 0.7에서 0.8 H 정도라고 추정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L형 옹벽이 그렇다는 거고요. 역L형이랑 역T형은 좀 달라지겠죠. 역T형은 가운데 있으니까 접판이. 그죠? 보통 L형이나 역L형 생각할 때 0.7에서 0.8 정도의 접판은 추정하시면 돼요. 높이가 5m야. 그러면 내가 5m짜리를 설계하려고 그래요? 옹벽은 왜 설계합니까? 옹벽 왜 설계하나요? 옹벽은 전면 부지 또는 후면 부지, 전면과 후면 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 내 땅을 찾아먹기 위해서. 발주하시면 남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땅에 있는 건 100% 찾아먹고 싶잖아요. 하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옹벽을 안 세웠어. 옹벽이 없으면 이 땅 어떻게 있습니까? 못 쓰잖아요. 비탈면 놔둘 겁니까? 이 길이가 10m야. 버릴 겁니까? 이 10m면 주차 대수를 하면 몇 대입니까? 당연히 이걸 내둘 수는 없잖아요. 이 땅을 다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찾아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옹벽 설치해야죠. 옹벽을 설치했어. 근데 높이가 5m야. 그러면 남의 땅이 대지 경계가 여기야. 그럼 여기다 이렇게 세울 거 아닙니까? 이 길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h가 있으면 0.7h 정도 된다고 저번 길이가. 근데 이게 짧아서 정도 되는 거예요. 활동은 무엇이냐? 이게 활동이에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하나 있어요. 쉐어키. 그게 활동의 방지. 그거는 접합. 이건 쉐어키. 키. 이게 무엇이냐? 공벽에 보면요, 이렇게 달려있어요. 조그맣게. 이게 쉐어키예요. 이 키를 다는 이유가 밀림 방지 역할이에요. 밀림 패드 같은 겁니다. 얘는. 이해되시죠? 왜냐? 이거를 설치하잖아요. 보세요. 토합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 주동 토합이 추가로 또 생겼잖아요. 주동 토합이 몇 배다? 10배. 조금만 해도 얘보다 견딜 수 있는 힘이 10배 큰 게 아래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활동은 쉐어키. 지지력은 옹벽을 설치할 때 집안의 조건입니다. 그 평판 제하시험 등 제하시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호 활동 파괴는 큰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큰 파괴가. 이거는 이따가 다음 시간에 사면 공부할 때 원호 활동 파괴는 다시 한번 추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한다. 전활지원. 좋아요. 전활지원. 이걸로 검토하는 거예요. 답안에도 옹벽의 불안정 조건이랑 옹벽의 문제가 나오면 전활지원이 불안정해서 문제가 있어서 붕괴됐다라고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자, 이 옹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혹시 마이더스 IT 아세요? 마이더스 구조든 토지디든 우리나라의 넘버원, 세계에서도 가장 큰 프로그램 회사예요. 토목 쪽, 건축 쪽에서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대다수가 제안하는 게 대단히 많이 쓰입니다. 마이더스에 마이더스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저도 마이더스 프로그램을 8천만 원어치 구매해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안 하면 일 못해. 마이더스에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했어요. 3일 전에 3시간 정도. 이 강의 있습니다. 이 강의. 그리고 이거 플러스 프로그램. 각각 프로그램 해석을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도 말을 했는데 마이더스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걸로 옹벽은 안전 검토를 해요. 라드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공짜로 풀려 있어요. 여러분들도 쓸 수 있습니다. 매뉴얼 읽어보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옹벽 안전 검토는 직접 그렇게 나중에 용역을 받으셔서 수임하셔도 돼요. 시공기술사 따고.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안전 검토 프로그램인 라드 이외의 기타 프로그램들로 검토를 하면 옹벽은 검토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수압. 무슨 말이냐면 옹벽은 토합만 받도록 설계한다고요. 수압 안 받아. 수압은 없어요. 그러면 옹벽이 붕괴됐다. 왜 붕괴되는 겁니까? 수압 때문에. 왜? 처음부터 안전검토 전후할 지원은요, 토합만 검토하는 겁니다. 수압 배제예요, 배제. 그러면 비가 왔을 때 수압 때문에 옹벽이 붕괴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붕괴 안 되려면 옹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크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수압 배제. 그렇죠. 수압 배제. 박수. 강의를 참여를 하셔야 돼. 참여를 하셔야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게 각인 기억으로 돼요. 저도 공부하기 싫었어요. 저는 뭐 공부 좋아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하기 싫으니까 뇌과학 책을 엄청 봐. 뇌과학 책을 보면서 자기 위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강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니까 나한테 도움이 됐어요. 정말. 수업 시간에 무엇을 들었는지를 다 알게 돼요. 나중에 그게 제 농담이 문득문득 기억날 거예요. 자, 토합만 받는다. 수압을 배제해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수 시설을 엄청나게 설치하는 게 옹벽의 원리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모르는 문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배수 시설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표, 지중, 구조물. 지표 배수, 지중 배수, 구조물 배수.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배수 시설은. 이해되시죠? 이거는 마기 구조물들에 모두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비탈면이랄지 다른 데들 설계하실 때도
배수 시설을 설치할 때는 구조물 배수, 지표 배수, 지중 배수 이 세 개가 다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표 배수는요 이런 겁니다. 산마루 축구죠. 산마루 축구 설치하셨잖아요. 비탈면에 설치하고 옹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빼기 공을 옹벽 배수 공을 설치하고요. 뒤에 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죠. 배수제를 설치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물 빠진 공으로 물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중 배수 여기다가 축구 시설을 설치하잖아요. 맹암거 내지 축구 시설 이렇게 설치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옹벽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배수 시설입니다. 봐보세요. 배수를 하나가 아니라 군데군데 다 설치했잖아요.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물에 대한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막 3중, 4중, 5중 설치하는 겁니다. 통합만 검토합니다. 그래서 옹벽 강우시 안정조건 보시면 수압이 생기면 여기에 공식 봐보세요. 건조 상태, 포화 상태 있잖아요. 이 포화 상태가 뒤에 있는 공식이 감마 W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감마 W가. 여기 보시면 이 공식들은 어디서 봤느냐? 토목 기사 시절에 여러분들이 다 보신 공식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죠? 강의 순서는 순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의 안을 잘 보시면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저 혼자 멀리 안 나갑니다.